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11월 29일 국내 5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정관장하고 KCC 경기인데, 지금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준영이 전역을 하면서 이제 팀에 합류를 한 그러한 상태이고, 1옵션이 복귀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러한 변준영의 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A매치 기간에서의 대표팀에서의 좀 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이전부터 휴가를 나와가지고 계속 합류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몸 상태, 그 경기 감각에 대해서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본인의 몸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팀과의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관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라렌에 대한 공격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세팅을 좀 보면은 탑에서의 투맨 게임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픽앤팝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뭐 3점 슛감 자체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태이고, 아무래도 지금 KC의 약점이 골 맺힌 점을 감안을 하면은 라렌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다른 용병들에 비해서 이 탑에서의 3점 슛이나 이러한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골 및 리머텍보다는 이러한 공격이 많은 자원이기 때문에 KCC 상대로는 조금 좋지 못하다, 상성 자체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 과정을 조금 보면은 이 오버헬프가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하나인데, 왜 오버헬프가 많냐? 이 앞선 수비에서 상대의 이제 그 볼핸들러를 수비할 그러한 이제 퍼리미터 디펜더가 약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변준영이 어쨌든지 간에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변준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콜에 바로 적응할 수가 있을지, 수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주는 그러한 상태이고, 몸에 대해 어느 정도 컨택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수비 과정에서.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준영이 바로 적응할 수 있을지가 가장 문제고,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변준영이 1옵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변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리머텍이나 어쨌든 하드콜 상황에서의 바디 밸런스가 좋은 선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체 사이즈가 좋고 이러한 것들보다 이 BQ가 뛰어나고 바디 밸런스가 좋고 3점 슛이 좋거나 이 슈터치가 좋은 이러한 자원들이 하드콜 상황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변준영은 바디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슈팅에서의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하드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관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올 시즌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홈에서만큼은 선수들이 그래도 어이없는 실수를 조금 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원정보다는 지금 2개 정도를 덜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스틸 같은 부분은 이제 2.8개 더 많은 부분,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4.1개 정도 더 많은 부분, 3점 야투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더 올라간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홈에서만큼은 정관장은 그래도 전력에 비해서는 조금 비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배 의식에 좀 찌들어진 팀들이, 그런 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한 팀들과는 달리 그래도 지금의 정관장은 이 패배 의식도 없고 홈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조금 중위권 팀들과의 비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시즌 첫 풀주전으로 이제 경기를 임하는 그러한 상태였고, 최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슛감을 빼고 뭐 플레이 메이킹이라든지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뭐 디펜스, 헬프 디펜스 이런 것들이나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치만 이제 슛감이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아쉬웠고, 그 다음 이제 송고창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조금 수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대의 볼핸들러를 막는 부분에서의 그 송교창의 디펜더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이 퍼리미터 디펜더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사이즈도 좋고 수비도 좋기 때문에 송교창의 이러한 수비에서의 가담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문제는 KCC가 직전 경기 어쨌든 이렇게 주전 선수들로 복귀하고 이 슈퍼팀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모비스에게 3점 차의 승리를 조금 신세를 거뒀는데, 문제는 버튼의 공격력이 조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가장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폭발적인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고 하드콜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은 모습, 이 부분이 지금 버튼이 올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교창 그리고 허웅, 최준용 이 세 명이 코트에 있을 때 스페이싱이 어쨌든 굉장히 잘 이루어질 거고, 이 상황에서 결국 버튼이 미쳐 날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이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는 뭐 송교창이나 최준용을 같이 기용하지 않는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기용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조금 경기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선수들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직전 경기가 복귀전이었다 보니까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직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기 KCC가 쉽게 그렇게 가져갈 만한 그러한 상태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독의 조금 선택이 조금 달리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양팀 모두 용병 1옵션 선수들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베스트 5, 팀 내 베스트 5가 코트에 있을 때는 위력을 조금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트 5가 코트에 있는 상황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그냥 하드콜과 굉장히 안 맞는 그러한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뭐 KCC가 그래도 확실히 유리한 그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전 선수들도 지금 뭐 KCC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보니까 KCC가 더 유리한 경기도 맞고 전력적인 부분에서, 근데 지금 KCC를 가기에는 좀 걸리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정창진 감독의 어떠한 경기 플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경기 주전 선수들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보다는 조금 선수들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5일 동안에 3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점, 수요일날 경기를 치렀고, 그 다음 오늘이 두 번째 경기인 이제 금요일날 경기,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에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3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 핵심 선수들에 대한 출전 시간 조정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력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준영이 어쨌든 국대전에서의 보여준 활약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라렌과 변준영 조합이라면 충분히 버튼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준용 같은 경우에는 슛감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그러한 상태고, 송교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에서의 적극성을 띠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경기, 정관장이 어느 정도 저는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경기, 정창진 감독이 뭐 진짜 이기자 이러한 생각으로 주전 선수들에게 조금 많은 시간을 부여한다면은 KCC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전창진 감독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주전 선수들의 조금 체력 출전 시간 조정에 조금 많이 조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관장의 이변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승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배하고 역배하고 확률이 비슷하면은 그냥 역배 쪽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관장 승리를 보겠고, 그 다음 스모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저는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모패 무, 그리고 이제 정관장 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SK하고 이제 대구 가스공사 경기인데, 이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을 기록 중인데, 직전 경기에서 안영준이 결장을 하긴 했지만 이길 수 있었던 5연승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재현이 3점 5방을 넣어줬다는 점, 8개를 시도해가지고 5개를 넣어줄 만큼 굉장히 고효율의, 그러면서 이제 볼륨도 챙겨주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고, 오재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3점 성공률이 조금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 커리어의 3점 성공률이 31.3%로 3점이 좋지 못한 그러한 자원이고, 경기를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러한 이 오재현의 슈터치를 보면은 가드치고는 저는 슛이 좋지 못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SK는 안영준이 없을 때의 코트 밸런스가 저는 좋지 못한 그러한 팀이다. 결국 이 오재현의 3점도 잘 안 터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고, 그 다음에 김선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리머텍이 장점인 선수다 보니까, 이 빠른 공격을 통해 가지고 리머텍이 이제 장점인 선수다 보니까 결국 이 외곽에서의 지원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스페이싱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코트 밸런스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영준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라운드 맞대결을 무조건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91대 76으로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이제 가스공사는 3점 성공률이 45%로 슛감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슛감이 그래도 조금 평균치로 회귀를 한다고 해도 SK를 상대로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은 핸들러가 워낙 안정적인 이러한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SK가 어쨌든 득점 부분에서는 스틸 이후에 속공 부분에서의 득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이 턴오버 관리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쨌든 가스공사가 SK를 상대로 이제 상성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가스공사가 들고 나온 지역방어 수비,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코트를 굉장히 조금 빡빡하게 쓰는 그러한 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재현이나 아니면은 김선영에게 3점 슛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대부분의 수비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스공사의 지역방어 수비가
이 SK전 때 정확하게 들어섰고 이 안영준을 굉장히 잘 막는 모습, 어느 정도 막아주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안영준 같은 경우에는 뭐 터프샷, 2점 슛을 많이 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영준에게 조금 줄 점수는 주자, 이러한 마인드도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재현하고 김선영을 확실하게 묶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수비 전술 부분에서 굉장히 가스공사가 잘 준비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번 경기에서 안영준이 만약에 없다면은 SK를 상대로 들고 나온 지역 방어가 무조건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스공사가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첫 번째 부분 상성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니콜슨의 득점력이 원희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 어쨌든 SK에서의 1옵션은 원희이기 때문에 원희의 득점력이 어쨌든 상대 1옵션보다 많은 득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스공사 니콜슨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3점이 슈터치가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원희에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의 가드의 볼핸들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SK의 본인들의 강점인 스틸 이후의 속공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5 아웃을 사용하는 팀이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원희와 오세근이 외곽 수비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저는 확실히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영준이 결정한다면은 저는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진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가스공사 승, 그리고 뭐 스모패까지도 저는 가스공사 승, 그리고 역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스프렌,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영준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고 상성적인 측면에서의 가스공사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쨌든 6변의 맞대결을 펼치는 양팀의 맞대결인데, 이 중에서 뭐 슛감이 안 좋을 때, 가스공사가 슛감이 안 좋을 때 한두 경기 정도는 뭐 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한두 경기를 제외하면은 저는 뭐 4-5번 무조건 이길 그러한 팀이 가스공사다, SK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뭐 가스공사 승, 그리고 뭐 마엔스 수고패 승으로 역마행까지 이렇게 좀 보는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경기인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3점 성공률이 4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 패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리바운드 사수가 잘 안되는, 아예 안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결국 세컨 득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신지현하고 최희샘 둘 다 3점 성공을 4개씩이나 기록을 했다는 점. 어쨌든 이 신지현하고 최희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3점이 터져야 되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두 명이 3점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이 굉장히 좋아지고 코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팀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직전 경기 3점을 4개씩 기록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은 타니모나 리카가 이번 경기에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뭐 김진영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굉장히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부분에서의 조금 이제 경기력 부분이 괜찮았다. 이 김진영 같은 경우는 전 삐추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칭찬하기 싫은 그러한 유형이긴 한데, 어쨌든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 그래도 최근 폼이 괜찮았고, 이두나의 리머텍은 저는 진짜 볼맛이 나는 그러한 이제 위력적인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리카가 복귀하게 되면 리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메이킹도 가능하고 골 밑에서의 위력도 어느 정도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아진다. 신지현과 최희샘의 외곽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김진영이 지금 쇼코너에서의 미드레인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 신한은행이 저는 공격 화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은행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6연패를 기록 중인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지난해 결장을 했고, 김시온이 이제 3점이 터지면서 조금 2쿼터에 역전을 하고 3쿼터에 이제 승기를 굳혀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4쿼터의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심각한 부분을 노출을 했고, 이 부분이 저는 이 체력적인 부분을 볼 때 결국에 선수들의 후반에 3, 4쿼터 때 슛 레인지가 짧아지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공격 과정에서의 선수들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리바운드 사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 세 가지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나은행 선수들이 슛 레인지가 너무나도 짧아졌다는 점, 그리고 공격 과정에서의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다는 점, 이 체력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실한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무조건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 휴식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 또 4쿼터에 체력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지금 뭐 출전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진 그러한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결장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러한 상태이고, 올해 진앙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1옵션 역할을 맡고 있고, 뭐 죽은 볼 처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코트가 빡빡한 상황에서의 터프샷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팀 내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안의 결장은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뭐 하루 휴식에 대한 이 체력적인 문제적인 부분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신한은행의 이러한 다양한 공격 옵션, 그리고 이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단속이 돼야지만 무조건 승리할 수가 있는 신한은행인데, 이 부분은 저는 리카가 복귀하게 되면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 팀 오펜스가 많이 없고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화력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신한은행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로, 이번 경기는 뭐 전력, 최근 경기력 이러한 부분도 신한은행이 더 긍정적이고, 체력적인 부분까지 신한은행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신한은행이 유리한 경기로 그냥 신한은행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까지도 저는 신한은행 승 쪽으로, 그리고 이제 마행까지,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한은행이 조금 많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화재하고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용병하고 국내 선수들 모두 지금 세트별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점, 경기별 기복도 심한데 더 큰 문제는 세트 안에서의 기복도 너무나도 심하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즈다노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워크의식이 그냥 개쓰레기인 선수 중에 하나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결장하는 선수는 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손가락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모든 선수들이 손가락 문제를 안고 통증을 안고 뛰는데 손가락 통증이 있다고 갑자기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출전을 못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워크식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무릎 통증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로즈다노프는 진짜 이 경기를 출전을 한다고 해도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팀이고, 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삼각편대 자원들의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조금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팀이다. 근데 지금 삼성화재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은 2라운드에서의 어쨌든 블로킹하고 속공, 백어택 부분에서의 기록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그로즈다노프만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비빌만한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블로킹하고 속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김준우의 지금까지의 폼이 저는 올 시즌 기량이 가장 올라온 선수가 김준우고, 지금까지 미들블로커 중에서의 폼이 가장 좋은 선수가 저는 김준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김준우의 폼이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막심보다는 저는 파즐리가 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화재가 비빌 수 있는 경기력인데, 문제는 레프트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정지석이라는 국내 최고의 레프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레프트 자원과의 기량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자원이 그나마 이제 그로즈다노프의 존재인데, 이러한 그로즈다노프가 워크의식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번 경기 출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출전을 한다고 해도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력적인 부분 측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화재의 폼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삼성화재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걸리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기록 중인데, 제가 대한항공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막심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굉장히 접근을 잘하고 있다. 퀵오픈을 통한 득점, 빠른 공격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팀들이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상대한 팀들이 결국엔 서브가 약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상성적인 측면에서 서브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승률이 굉장히 높다. 마인승, 세트 3대0 셧아웃 승리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서브가 약한 팀을 상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대한 팀들이 뭐 OK저축은행,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아희가 없는 우리카드였기 때문에 이 세 팀이 모두 어쨌든 서브가 약점이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제 쉽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2라운드의 서브 효율 부분에서의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서브 부분에서 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상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저는 막심의 킥 공격이 슬슬 막힐 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대한항공이 지면은 이번 경기가 조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준우의 폼 상태가 굉장히 높고 파즐리랑 막심을 비교했을 때 저는 막심은 어쨌든 퀵오픈이라는 단순한 공격을 사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언제 막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뭐 지금 백어택을 통해 가지고 득점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결국 퀵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결국 막심도 본인의 좋은 밸런스가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루즈다노프의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루즈다노프가 이번 경기 저는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승패는 패스. 이게 그루즈다노프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승패는 패스. 그리고 이제 굳이 본다면은 저는 조금 그래도 사마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버. 그 다음에 이제 그루즈다노프가 없다. 그루즈다노프가 없을 때에는 그냥 항공승, 그리고 이제 항공 마헨, 그리고 언더 오버는 조금 패스하는 방향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인 도로공사하고 현대건설 경기인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 공격 성공률 23%로 답없는 공격을 보여준 그러한 상태이고, 저는 지금 도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터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게다가 지금 전세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공격에서의 어느 정도 해결을 기대해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자원인데, 공격에서의 폼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전세안보다는 오히려 그냥 수비가 더 좋은, 문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안보다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자원이지만 수비가 확실히 좋은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전세안이 이렇게 공격이 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면은 문정원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조금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전세안이 폼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소희가 그냥 리시브 효율이 진짜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냥 답없는 리시브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세안보다는 저는 문정원을 넣는 게 당연히 낫고, 지금 이러한 세터의 경기 운영도 너무 좋지 못하는 니콜로바에게 뿌려주는 백토스가 그냥 김다은 세터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이 없고, 지금 뭐 이윤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러고 있는데, 레프트에게 뿌려주는 볼도 불안한데 그나마 이제 니콜로바에게 뿌려주는 공들이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니콜로바에게 뿌려주는 모습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의 경기력이면은 진짜 쳐다도 보기 싫은 최악의 경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흥국생명을 상대로 모마가 아예 2세트부터 출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이게 뭐 부상이나 이러한 측면이 저는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이 감독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돌고 있는 얘기가 감독과의 조금 불화설도 있다, 이러한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정지윤에 대한 리시브 문제가 지금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공사의 저는 강점은 서브가 좋은 팀인 게 저는 도로공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지윤의 리시브 문제가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에 대해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똥 대 똥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지윤에 대한 리시브 문제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본인들의 강점인 서브만 잘 들어가면은 비비는 경기력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건설의 폼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터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도로공사는 조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삼각편대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는 그 팀은 진짜 쳐다보도 보면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번 경기는 뭐 그냥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 경기도 핸디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보면 오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굳이 본다면은 저는 오버반 조금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오늘 뭐 국내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전 여부만 알면은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갈 경기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알 수 있는 농구 같은 경우에 6시 조금 넘어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국내를 접근하는 게 조금, 국내 농구를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뭐 배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액으로 좀 접근하는 식으로 가면은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